이제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금 뭐 각 당에서 지금 대선 후보 그 선정 과정에 돌입돼 있는데 지금 교육 정책, 특히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밑에서 지금 상당히 그 심도 있는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대학을 경영하신 입장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그 대학 이제 미래대학 교육의 그 상이 있다면 오늘 논의에 어떤 결론 삼아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주 교육의 근간입니다. 그거는 학제 개편, 학제입니다. 지금 6334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6년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정규고 거기에 이제 석박사 이제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5335로 바꿀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3년 한 다음에 대학을 5년으로. 사실 그 영국과 비슷한 제도이긴 한데요. 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지금 융합 교육을 이미 그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10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학문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수하기 그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데 그럼 지금 4년 가지고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 교육을 1년 늘려가지고 5년으로 하고 그럼 이제 3년 1, 2년 정도의 기본에다가 2년 정도로 해서 그 한 전공을 2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5년 동안에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5년으로 늘려주고 또 요새 뭐 교육의 그 방법론이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요새 초등학교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중학교 교육도 벌써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5335로 이렇게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대학 복수학위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복수학위를 한 대학에서 두 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들어간 대학에서는 하나만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지고 복수학위를 할 수 있도록 대학 간에 그런 그 복수학위를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사실 교육부가 2017년 5월에 국내 대학 간의 복수학위를 지금 인정하고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내에 가서 다른 대학도 가도 좋고 또는 해외 대학 가서도 좋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위를 함으로써 그 두 개 대학의 다른 이질적인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흡수하면서 교육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두 개 대학을 가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대안으로 그러니까 자기 대학에서 이제 입학한 대학에서 하나는 하되 두 번째 대학은 다른 대학으로 가거나 또는 그 사이버 플랫폼 상에 대학 연합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그 온라인 교육 전공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대학이 여기 참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좀 융통성이 생겨서 그 복수학위 제도를 능동적으로 이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을 통해서 대학 복수학위제가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안 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모든 교육의 핵심이 바로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네. 저는 입시 제도를 안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시와 수시 간의 뭐 비율이라든가 또 방향 그리고 이제 그 금수저 논란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 입학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그게 뭐 점점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제도를 이렇게 바꿨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는 가장 불평등한 제도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성적순이 아니라 그 부모의 능력순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저는 성적순보다 부모의 능력순이 더 나쁜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히 이번 이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이럴 때 이런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핵심적으로 입시 제도가 단순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계층 간 이동을 마음대로 능력에 따라서 또는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공정하다는 게 결과가 아니라 그 기회가 공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좌절하고 있는 그 MZ 세대 젊은이들의 공허한 마음도 채워주고 그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가급적이면 저는 정시 학력고사가 비교적 단순하고 물론 성적 순위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그 노력에 따라서 기회가 제공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또 부모에 대한 과의존이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또 획일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영국의 이튼 스쿨이 채택하고 있는 입학 제도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점수제로 하는 건 맞지만 그 학생의 반은 종합 점수로 뽑고요. 나머지 반은 분야별로 각 분야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을 뽑습니다. 종합 성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음악,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뽑고 체육 잘하는 사람도 뽑고 그 외에 뭐 다른 다양한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뽑고. 그러니까 전체는 못해도 어느 한두 분야에 강하면 뽑을 수 있는. 그래서 클래스가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과고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함께 모여서 강의실 자체에서도 상당한 그 다양성이 일어나면서 서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같은데 우리도 이제 저는 이 정시로 갈 때 정시에서는 반 정도는 종합 점수를 뽑고 반 정도는 분야별로 그러니까 국영수 뭐 사회 자연 분야로 그 성적만 가지고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전 뭐 이 정도로 전 입시 제도에 좀 근간을 이번에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 저는 이제 새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선택해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벌 또는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초고령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전히 학벌이나 학력 만능의 구시대적 인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능력 중심 사회를 기반으로 평생 직업 교육을 모토로 한 고등 직업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이의 실천 방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제 고등교육이라는 개념을 평생교육으로 바꾸고 학문 중심의 경직된 교육 틀에서 벗어나서 직업교육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즉 일반 대학의 역할과는 다르게 전문대학은 평생 직업교육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수용력과 탄력성을 장착한 평생 직업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대학에서는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가 절실하다. 그래서 고등직업교육의 특성에 따라서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과정으로 다양화를 해가지고 급속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적응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평생 직업 교육 교부금법이 정해져서 이러한 뒷받침을 직업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가 공용화가 돼 가지고 각 부처가 하는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국가교육회의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11번을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연직 그 위원인 기재부 장관이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또 차관까지도 한 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어떤 무시를 할까? 그만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지금의 기재부는 공용화된 조직으로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는 이제 기재부를 좀 이제 뭐 기획예산처와 그리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하고 기획재정부를 합쳐가지고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진 부처로 나누어서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요즘 뭐 보도 보면은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말도 안 듣습니다. 또 집권당 말도 안 듣습니다. 아까 우리 발행님 말씀대로 교육 대통령이 되면 뭡니까? 대통령 말을 안 듣는데 기재부가. 사실 반값 등록금의 진실이 있지만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병폐 이것이 다음 정부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기재부와 함께 또 청와대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약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부도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많이 위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청와대가 항상 이렇게 걸려서 유야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는 자꾸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교육 현장에서 오는 게 나오는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치적인 그 벽에 갇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지금 교육감은 정치를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이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게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육부 장관하고 이 교육감이 동전의 앙코와 바뀌거든요. 결국 그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교육부가 좀 역할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교육의 근간은 또 교육부 담당 아니겠어요? 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은 그렇다면 그 교육부의 그 교육의 근간을 다루는 교육부의 수장이 교육감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함으로써 아까 우리 이교 총장님도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의 진정한 그 역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그 교육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서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붙인다면 아까 저는 이교 총장님이 이제 교육부가 필요하다면 인력개발부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아주 100% 동감하면서 이 이름을 평생 학습부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말 의견입니다. 네. 교육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위에서 이제 군림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학습으로 다 바꾸는데 국민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평생 학습부로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상당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그 몇 개 있는데 그 속에 평생 학습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또 관계에서 긴 세월 동안 그 교육에 헌신하신 두 분 그 총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대담을 통해서 대학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학 구성원의 노력과 외적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부가 변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모아지는 듯하고요. 앞으로 그 대선 과정에서도 교육부 해체, 기능 재편 문제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두 분 총장님께서 교육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요. 또 청와대의 역할 재조정, 또 이제 교육부 장관의 어떠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교육부라기보다는 평생학습부라고 명칭을 바뀔 만큼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대담 내용이 차기 정부 교육정책 구상에 여러 시사점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그 대담에 임해 주신 두 분 총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